지난주에 우리 플로우로 영상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저 만들어 보신 분들이 올린 분들이 없어. 그게 네, 잘 안 돼요? 아니요. 그 크레딧이 오늘 충전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봐요. 그래요? 네, 저는 바뀌었어요? 들어가는데 계속 0이었는데 메일이 아니라? 네, 오늘 들어가 보니까 오늘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안 보세요? 원래 매일 준다고 했었거든요. 매일 50 크레딧이. 계속 들어갔는데 계속 0이 안 되더라고요.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아, 생성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생성돼 있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정책이 또 바뀐 거네. 정책이 또 바뀌었나 봐요. 정책이 또 바뀐 것 같고, 저도 아침에 그 AI로 만화 좀 생성한다고 그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할당량 초과했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크레딧은 있는데 할당량이 초과했대.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쓰는 할당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써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AI한테 물어봐도 할당량 초과는 몇 시간 뒤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 뒤에 써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어쨌든 그러면 플로우가 매번 주던 기능이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플로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다? 매일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구네. 저는 그랬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이 계정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정을. 여기는 매일 갱신된다고 뜨는데 지금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매일 갱신된다고. 이게 무료 계정이거든요. 네. 근데 저 들어갔는데 계속 0이,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는 다 만들어놨고 동영상을 하려고 네.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0 크레딧, 계속 0 0 크레딧이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기는 매일 갱신된다고 이제 뜨기는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일단 그런 정보를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들어갔었거든요. 주셨는데 0이었다. 네. 그게 잘못된 거지. 글쎄요, 희한하네. 일단은 여기가 저도 이제 계속 써가지고 이 정도 남은 거고 크레딧이 어쨌든 그 정보 한번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동영상 제작할 때 어쨌든 동영상 지금 만드신 분이 우리 정석희 선생님만 올리셨어요. 지금 만들어서 올리신 게. 근데 한번 예, 지금 2개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면 동영상. 네, 이건 이미지로 해서 그냥 슬라이드 동영상을 만드신 것 같고, 그죠? 이미지 만들어서 그냥 동영상을 만드신 거죠, 그냥? 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만 만드신 거를 다운 받으셔서 저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만드신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동영상 만드는 거 안 되신 거고, 이렇게 했다. 예,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그래도 플로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셔서, 그죠? 생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건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만약에 구글 제미나이에서 내가 할당량이 지나가 버렸으면 하루에 생성하는 양이 지나갔으면 그러면 이제 플로우에 가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플로우에서 이미지는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 때는 이제 50 크레딧을 매일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매일 들어갔더니 한번 사용하고 나서 계속 생성이 안 되더라.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그것도 서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안 하셨다는 거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레딧이 있어서 저도 무료로 해봤어야 되네. 저도 무료로 해봤어야 되는데 유료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미나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미나이 들어가 보면
지금 엔진이 클릭해 보세요. 엔진 여기 상단 엔진 클릭. 여기 상단 엔진 클릭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3.1 플래시 라이트가 3.5 플래시 라이트로 바뀌었고요. 3.5 플래시가 3.6 플래시로 바뀌었어요. 예, 이게 오늘 바뀐 거 오늘. 예.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원래 3.5 프로가 원래 나오긴 했었는데 3.5 프로가 개발이 늦어지면서 지금 가성비 좋은 요 두 가지를 업데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가성비가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레딧을 사용하든지 쓰게 되면 토큰이라고 쓰는 거예요. 할당량 쓰는 게 100% 쓰는 게 토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큰 사용량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두 개의 버전에서 사용량이 훅 줄어요. 적게 쓰면서도 내가 많이 써도 토큰 사용량은 적게 쓴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훨씬 효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효율이. 그래서 훨씬 효율이 좋아져서 이 두 가지가 3.1 라이트가 3.5로 바뀌었고 그 다음 3.5 플래시가 3.6 플래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이제 만들어 봤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고 만드는 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규 모델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디 갔냐? 이미지가. 응? 아, 여기 있다. 네, 요렇게 지금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성비 좋은 신규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3.5 플래시, 3.6 플래시, 그다음 3.5 플래시 라이트, 그다음 플래시 사이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 근데 지금 가성비가 좋게끔 됐고 3.5 프로가 지금 현재 출시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어쨌든 여기 가성비 좋은 것부터 먼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고요. 어쨌든 제미나이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점점. 그래서 아마 뭐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저쪽 남쪽 지방에서 그 시험 보는 과정에 그 AI 기능을 쓰다가 적발돼서 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안경 쓰고 한 거거든요. 안경에서 비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두 개를 들고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하나는 숨기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걸 안경 쓰고 시험을 보시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분명히 누군가가 했던 걸 봤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경험담을 봤으니까 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AI 기기를 도움을 받아서 이게 시험장까지도 이제 국가시험장까지도 이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그 고글 AI 고글이 삼성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서도 나왔고 메타 이제 페이스북 하는데 메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점점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안경 쓰고 보이는 거로 가지고 내가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다 해주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걸 영어로 번역을 해줘. 그럼 눈앞에 이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눈 앞에서. 예. 이게 적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런 게 보였잖아요. 이게 그 헬멧 같은 거 쓰든지 안경 쓰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이제 그 3D 화면에 보여가지고 대화를 한다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현실화가 돼서 이제 상용화가 된 상태예요. 상용화가 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시계, 이 시계가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전화 들고 다니는 전화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롭게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영상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그죠?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영상도 만들 줄 알고 AI도 사용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블로그예요. 블로그. 가장 많이. 그 대신 서포터즈를 위해서 어떤 포스팅을 한다? 그게 또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미지하고 함께 적어서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누적된 그런 기억들이 역사들이 나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의 그 여행 다니면서 맛집 블로그를 썼더니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도 이렇게 블로그를 음식 드시고 그 블로그로 써달라 이런 체험단 얘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여행 캠핑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쪽으로 블로그를 계속 썼더니 이 누적 조회수가 좋고 이웃도 많아져서 나중에는 그쵸 펜션 업체에서 전화 와서 우리 펜션에서 숙소에서 숙박하면서 이런 거 해달라. 물론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블로그 글을 써서 올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마무리는 인스타그램도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우리가 AI 배웠죠. AI, 제미나이, 챗GPT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마트폰과 AI로 나만의 블로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어 정리부터 글쓰기, 이미지 제작, 그다음 업로드, 스마트폰 하나로 AI로 함께 내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현재 온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글쓰기, 이미지 제작, 업로드, 챗봇, 뭐 검색,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글 한번 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첫 단어 쓰기가 이 주제 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주제를 딱 제목을 딱 잡고 나면 글을 막 이제 써내려 갔는데 그 제목 하나 잡아내는 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목 잡는 게 그렇게 힘들면 나는 이런 블로그 글을 쓰고 싶은데 여기에 맞는 어울리는 블로그 제목을 5개 추천해줘 라고 하면 블로그 제목을 써주죠. 그럼 블로그 제목을 딱 나왔어. 그럼 그 블로그 제목에 맞게끔 이야기를 좀 기승전결 초안을 좀 잡아줘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주제를 잡아서 쓰기에도 힘들면 이제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멋있는 건물 사진 지금 찍고 있는 그 플랫폼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소개할 수 있는 블로그 글 그 다음 주제와 블로그 글을 초안을 써줘 라고 하면 초안을 써주잖아요. 그럼 써준 초안을 가지고 내가 살을 붙이면서 내가 나만의 또 그 생각을 담아서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 맞춤법이라 뭐 그 다음에 이게 잘 썼는지 이 글에 대해서 수정 좀 해줘라고 하면 다듬어줘라고 해도 글을 예쁘게 또 다듬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블로그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하시죠. 블로그 처음 하는데 내가 쓴 글 누가 보면 어떡해. 창피해. 안 봐요. 볼 사람 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봐요. 이웃도 없는데. 예.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면 되는 거야.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 업로드 영상 올리면 창피하게 이런 영상 내가 어떻게 올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와서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가 이게 추천이 안 되는데 볼 사람이 없어요. 공개를 해놔도.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 트렌드에 맞게끔 딱 키워드가 맞았어. 그럴 때는 갑자기 이게 추천이 뚝 뜨는 거죠. 그때 떴을 때 이제 이 기사가 오른쪽 추천 라인에 내 기사가 뜬다든지 블로그 글이 유튜브 영상 뜬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글에 갑자기 내 첫 페이지에 내 글이 뜬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왜냐? 누구나 많이 안 썼다.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옥수수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옥수수 축제 하기 전에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글을 쓴 거야. 그러면 옥수수 축제를 찾아보던 사람이 먼저 글이 올라온 걸 찾아보겠죠. 그럼 내 글이 찾아오게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AI로 글을 쓰게끔 하시고
뭐 이런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도 되는 거고, 뭐 어떤 서포터즈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매달려서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요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해야 되는 하는 4가지 이유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뭐 사진도 스마트폰에 잔뜩 들어가 있고, 내 이야기도 스마트폰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야기를 모아서 놔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사람들과 소통, 연결이 되는, 관심사가 연결이 돼서 세상과 연결되는 어떤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시작했던, 취미로 시작했던 이 아이템이 전문가로 점점 발전이 돼가는 이런 어떤 그런 확장성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내가 시골에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이 단독주택 살고 있으면서 겪었던 경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꼭 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추천할 점, 아니면 비추천할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내가 경험에 의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다가 보면, 이분이 써주는 그림은 진짜 공감이 가고 경험담이 진짜 진실성이 있어. 그러면 이분 글은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창작의 기쁨으로 인해서 단순한 소비자가,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어떤 물건을 내가 계속 사면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담을 계속 썼는데, 그게 콘텐츠 생산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창작의 기쁨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블로그로 시작하는 4가지 이유 중에 4가지가 보관성, 발견성, 확장성,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한 게 사진관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2013년도 정도 돼요. 13년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관에서 찍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코멘트만 달았던 건데, 그렇게 이제 달아오던 게 한 20년 정도 되면서 2018 제가 22년도죠. 22년도 코로나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제는 이 강의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블로그가 강의 쪽으로 바뀌면서 강의했던 이야기들을 쭉쭉쭉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한 2-3년 사이 동안에는 스마트폰 강사 아니면 AI 강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고 강의 의뢰를 해주시는 이런 경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도 뭐 일단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꾸준히 써왔던 거니까 했던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직업으로의 연결이 가능성 있게끔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뭐 직업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그냥 사진과 함께 적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맛집 찾아다니는 게 좋아. 그러면 맛집 블로그로만 쓰셔도 상당히 좋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저도 김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국의 김밥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성 한 분이. 진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진과 글을 썼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예,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 맛집 지도를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서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면 그 김밥집에서는 이제 뭐 크게 거부하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근데 김밥집도 이렇게 진짜 가다 보면 진짜 조그만 골목길에 아니면 조그만 이제 그런 시장에 아주 맛있는 김밥집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소개해주는 김밥 중에 별의별 김밥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 별의별 김밥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 먹어보면서 소개해주는, 오로지 김밥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이 사람은 그것만 먹고 다니는 거야. 그것만 먹고 다니면서 그거 글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돈이 되는 거지. 예, 젊은 나이인데.
예, 젊은 나이인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거는 AI도 필요 없는 거고 그야말로 글 쓸 때 조금 이제 AI는 좀 필요하겠죠. 있는데 그분은 AI라는 걸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먹으러 다녔다가 그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진짜 맛집 그러니까 먹방 하시던 그 유튜버들이 지금 TV에 출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 쯔양이 완전 떴더라고요. 쯔양이 완전 떴는데 어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완전 나왔잖아요. 그 사람 소화력을 나왔어요. 먹으면서 소화가 돼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위장 활동이 워낙에 잘 돼서 그냥 먹으면서 소화가 되는 그런 그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 사람은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쌓여 있으면 못 먹죠. 근데 먹는 시간 동안에 아침부터 계속 먹는 동안에 오후에 가면 아침 먹은 거 벌써 없어요. 소화가 된 거야.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이야. 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성 먹보들도 못 당하는 거야. 먹는 걸 못 당해. 어쩜 저렇게 먹을까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먹방 하시는 분들은 뭐 빠르게 먹는 이런 거는 좀 저는 솔직히 음식 빠르게 먹는 거는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나는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음식 맛을 느끼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럽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많은 걸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건 나만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에는 카톡에 올리고 문자로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할 때 특히 카톡에서 할 때는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소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8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좋은 관계, 좋은 이웃, 친구, 그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대요. 돈이 엄청 많았어도 좋은 친구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통을 안 하면 그냥 꽝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8년인 거는 이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대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소통에 관련된 진짜 인간이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들과의 좋은 가족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가장 세상과 연결되는. 그래서 블로그는 나와 타인과 연결하는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가장 훌륭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 뭐 요즘엔 저 AI로 막 써주기도 하긴 하지만 뭐 저도 그렇게 쓰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통의 도구가 현재는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본명 AI 맹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AI가 오면서 AI 맹 진짜 AI도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뭐 했어요? 지난 10주간 우리는 스마트폰도 배웠고 AI 활용법도 습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다리를 넘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 창작자가 이제 즐거움과 소통.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그 동화책 만드는 거를 너무 재밌게 만드셔서 가족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신기해했던 그러면서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나도 만드는 기쁨이 생기는 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다 보니까 즐거움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크게 퀄리티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배움으로 인해서 그 배운 거를 남들한테 또 알려주고 소통을 하면서 나만의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스마트폰과 AI는 들어온 기술이 아니라
내 기록을 돕는 친절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걸 이제 느끼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블로그 글은 쓸 수가 있거든요. AI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블로그 글. 우리 선생님 잘 쓰시잖아, 우리는 선생님은. 그죠? 예.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죠. 도전. 지금도 안 해본 건데 도전하신 거잖아요. 도전을 하는 거죠, 하기는. 네, 도전이죠. 어쨌든 이것도 도전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 내가 배운 기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옛날에 썼던 글을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되게 창피할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도 비슷한가요, 그럼? 네? 인스타그램도 비슷한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진만 올리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다 해서 해시태그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만 써도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 원래 소통하던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거기서 뭐 매일 올려요? 블로그도 뭐 유명 뭐 블로그 강사들이 매일 블로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써요? 사진도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되고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얘기를 하지만 블로그 글에서 사진 2장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검색 다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제목이에요. 제목이 중요하고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목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이 어떤 줄이 들어가느냐, 본문의 첫 번째 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내 블로그 검색을 했을 때 제목이 나오고 첫 번째 글이 나와요. 그 본문에 검색된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서 잘 써주면 그러면 상당히 좋고요. 그거는 뭐 이제 그럴 것까지 생각하면서 글 쓰면 어려워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고 쓰다 보면 내게 이런 아이템으로 노출이 됐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이제 노출을 찾아가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내 제목 써서 노출될 거야. 그다음 첫 번째 줄 이러면은 머리 아파서 못 써요. 머리 아파서. 그러면 오래 못 가. 저도 처음에 블로그 배울 때는 블로그 한참 이제 쓸 때는 서울 올라가서 뭐 100일 프로젝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00일 프로젝트는 뭐냐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30분 동안 블로그를 매일 써야 돼.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쓰면 100개의 블로그가 생기는 거잖아요. 100개의 글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는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한 10몇 년간 하면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할 때는 노출이 좀 잘 돼. 쓰는 글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쓰는 게 AI 관련된 글로만 쓰니까 그쪽에 관련된 글로만 검색이 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 거죠. 그런 글들이.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내가 써서 해야지만 노출이 될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해시태그도 하나하나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까지 하면 못해요. 머리 아파서.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 두려움에서 단절되고 빠져버려요. 여기서 못 넘어요, 다리를. 배우긴 했지만 여길 못 넘어온다고. 예, 여길 못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즐거움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그 즐거움이 하나의 나의 기쁨이 되게끔 쓰시게 되면 그런 차저로 가시면 돼요. 블로그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웹상에 올리는 로그, 기록. 그래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음악 등을 내 입맛에 버무리는 디지털 비빔밥 하나의 그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사진도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돼요. 사진 필요하면 한 장 정도 올려도 되고 그러면 내가 예? 동영상도 올려도 되죠. 좋아하는 거는 네이버도 좋아하는 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네이버도 올려주는 게 동영상을 상당히 좋아하고 네이버가 또 잘하는 게 뭐예요? 클립 있잖아요. 요 쇼츠. 네이버도 클립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쓰게 되면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유튜브 링크 거기다 갖다 놓으면 유튜브 링크 넣으면 뭐 저품질 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다 카더라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써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안 써도 돼요. 일주일에 한 두 편 정도만 써도 상관없어요. 예. 사람 매일 쓰는 것 같은데. 아, 그죠? 매일 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체험단 하는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걸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블로그 글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리해서 쓰다 보면 힘들어. 소재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이틀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그리고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 하루 종일 매달리면 안 돼. 이 체험단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4편씩 올려요. 적어도 3-4편은 올려야 돼. 왜냐면 왜 체험단을 올리냐면은 그 체험단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벤트 하는 날짜를 지켜서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벤트 기간이 끝났는데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기록하는 것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흉가? 흉가. 우리 마을에 흉가가 있으면 그 흉가를 찍어서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행정처에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좀 그런 거다. 이런 걸로 해서 글을 올려도 되는 거고요. 제가 아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시의원님은 제 선배인데 그분은 쇼츠 영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불편한 점, 그 마을에 있었던 그런 관련된 것 중에 불편한 점들을 올려서 인스타에 올려요. 그게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행정에 가게끔 행정에 가게끔 이렇게 하는, 마을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예전에 이제 시의원 되면은 그거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했는데 발로 뛰는 시간이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발로 뛰는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블로그는 정해진 형식은 없다. 예, 형식은 없이 편하게 그냥 매출 끄적끄적. 누가 이제 블로그 강사 하면은 뭐 한 달에 그 블로그 본문에 뭐 1000자 이상 써야 되고 2000자 이상 써야 되고 사진은 꼭 6장 이상 올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테스트해봐도 2장 올려도 되고요, 1장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같은 블로그 안에서 내가 오늘 쓴 내용을 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내용을 또 쓰는 건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아요.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쓸 때 제목도 유사 제목으로 또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제목을 계속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도 안 좋아요. 저품질이 걸리는 어떤 그런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로 활용한 이미지도 꼭 AI 활용했다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에서 쇼핑 상세 페이지에 작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 요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AI로 만든 것들은 AI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I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쇼핑에 하실 때, 쇼핑 커스터머가 할 때, 관련 사람들이 할 때 이걸 어기면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블로그도 우리가 AI로 만드는 것들은 AI 활용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줘야 돼.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크를 해줘야 된다. 저장 용량은? 예? 저장 용량은 프레토문 걸 써요? 예, 내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네이버 로그인된 네이버 서버예요. 내 하드의 용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용량. 우리가 쓰는 것들이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모든 공간은 그쪽 서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 안 돼 버리면 내 걸 아무것도 못 열어보잖아요. 내 하드에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할 때 쟤네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 그 많은 동영상을 어디다 저장하려고 그거를 인수를 하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장이 되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편이 올라오는데. 수만 편이 뭐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엄청날 텐데.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데가 이제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 쓸 때 이제 무엇을 써야 될 건가? 글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글 쓸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산책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도 있고, 운동하시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AI로 내가 찍은 사진 올려서 노래 만들고 시도 만들 수 있고, 그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든 노래, 그 다음에 그 노래 가사, 그 다음에 뭐 이야기 이런 것들만 그냥 나열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블로그 한 편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도 되고, 나의 일상,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책들, 이런 책들, 그 읽고 있는 책들을 선생님이 단락별로 아니면 챕터별로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 아니면 이 다산 어른의 하루 같은 경우는 무슨 책이냐면 명언집이에요. 일종의 명언집인데 달력에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이제 명언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내용은 이제 그 명언 다산 어른이 쓰신, 정약용 어른이 쓰신 그 명언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써서 제미나이에다 갖다 놓고 이걸 분석해서 50대 50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글로 써줘. 상위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SEO에 최적화될 수 있게끔 글을 써주고, 해시태그도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슬로건까지 작성해줘 라고 하면 그럼 써주잖아요. 예. 그냥 명언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명언 글을 가지고 블로그 글 쓴 거를 쭉 해석해 준 걸, 제미나이가 해석해 준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나는 이걸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제미나이는 이걸 그 문장을 가지고 번역을 해준다는, 번역이라기보다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훌륭한 글감이 되고 있다. 뭐 오늘 같은 날 아까 같이 비 쏟아지는 거, 그런 거 동영상 하나 찍어놓고 사진 하나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진 찍은 거를 제미나이에다 넣어놓고 노래 하나 만들어줘. 예. 아니면 그 사진을 가지고 멋진 시 한 편 써줘, 에세이 써줘 하면 써주잖아요. 그 써준 글을 가지고 내가 살짝 다듬어서 블로그 글을 쓰셔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글감은 많이 찾을수록 좋긴 해요. 그래서 편하게 내 주변 걸 먼저 찾아보고 명언집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 명언집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보면서 그 명언을 해석을 해주는 글을 써는 그런 블로그 글을 쓰셔도 괜찮다. 예전에는 AI가 동화책을 읽어주기 전에는, 한때 저도 이제 그 책을 받아서 그 리뷰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책을 읽고 리뷰 쓰는 거. 그거를 이제 한참 했더니 책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에 책 읽고 리뷰 써주는데, 그것도 처음엔 재밌었는데 그것도 책을 이제 점점 많아지, 매 한 2주에 한 번씩 책을 받아서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니까 그런 이제 행사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책을 받으면서 블로그 글을 썼다라는 거. 근데 책 읽는 재미도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읽고 이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사진 찍고, 중간중간 중요한 문장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이거 같이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점 간단하게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는 책 리뷰 같은 게 좋아. 그러면 그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리뷰 써주는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데다 응모하면 책이 나한테 와서 그 책 받아서 그대로 리뷰 써주고 쓴 링크 보내면 내 책이 그냥 되는 거야. 내 책이. 나 책 읽고 글 써주고, 책 읽고 글 써주고,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예. 그 독서 모임도 하지만 그
우리가 뭐 예스24, 교보문고, 뭐 알라딘 이런 그 책방에 그 리뷰 써주면 책 보내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이벤트를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얻어가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야지. 그 나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책 공짜 주고 블로그 써야 될 생각해서 쓴다 그러면 그건 일이 되니까 곤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상에 내가 매일 같은 일상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블로그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우리 건강보험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건강 상식 같은 것들이 거의 매일 올라와요. 건강 상식들을.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 블로그에 그대로 직접 다시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다면 그 이미지, 그 내용의 글을 어떻게 해요? 제미나이에다가 내가 새로 가공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갖다 쓰셔도 되는 거고. 그런 건강보험 관리공단 같은 애 건강 상식 같은 거 그거를 뉴스레터로 받으면 이메일로도 관련된 건강 상식들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블로그 글. 저도 한때는 그런 것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써봤고 또 재밌는 거는 글감을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글감 사이트가 여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 이 사이트 여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카드 한 컷 뉴스 해가지고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관련된 얘기들이.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태풍이 불고 안개가 껴도 안심하세요. 요런 기사가 있으면 요거 들어가 보면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쓰셔도 돼요. 요런 거. 내 블로그 글에다가. 예. 여기는 다 변경하지 않으면 비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예. 그 대신 이건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료 출처. 이거 여기 정책 브리핑에서 가져왔다. 요것만 글 맨 마지막에 써 주시면 돼요. 이 글을 다 가져. 예? 난수되는 법적인 문제가 따라 뭐 법적인 문제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작권법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고 쓰긴 떠 있어요. 그래서 써주면 좋아요. 써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때는 이거 블로그 글 키우려고 이웃이나 이런 거 키우려고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갖다가 캡처 계속하고 캡처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쓴다? 이거는 AI로 만든 이미지로 써있지만 어디서 가져왔다? 정책 브리핑에서 가져왔다고 여기 쓰는 데 있어요. 쓰는 날이. 거기서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 이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쓰시면. 그래서 이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여기 보면 블로그 글을 쓰지 않아도 여기 가서 볼 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스들을 TV 뉴스에서 보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이 정책 브리핑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뭐 AI 관련된 이야기들 뭐 해양청 청소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안전신문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카드 뉴스 한 컷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컨트롤 A 컨트롤 C 블로그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가져다가 쓰시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읽어보셔도 좋고요. 읽어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 카드 뉴스 요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글감이 있냐면 이 정책 주간지의 공감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공감. 이런 데 가보면 여기 공감도 이런 뉴스가 있어요. 뉴스. 이런 문화 이런 것들 이런 생활정보 있잖아요. 생활정보 이런 것들 이런 거 가보면 여기도 이렇게 카드 뉴스 나오죠. 예, 이런 것들 남들보다 먼저 집중 호우에 대한 이야기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뉴스로 빨리 가져오는 거야. 내 블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부지런해야 돼. 이제는 이거는 이런 글을 쓰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글감 사이트로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블로그 할 때 이런 글감을 어디서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난 여행을 좋아해. 여행.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전체 우리나라 여행에 관련된 게 다 나오잖아요. 여행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밀양 축제가 있다. 뭐 축제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여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셔서 찾아가서 이걸 소개하는 거야. 예, 미리. 이런 거 소개하는 거. 이거 갖다가 소개하는데 너 왜 우리 시에 있는 거 갖다 썼어? 이거 할 사람 없어요. 자기네 시 소개하는 홍보해 주는데 여기 올라온 거는 남들 쓴 블로그를 갖다 쓰면 안 되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블로그 글은 갖다 쓰셔도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 뭐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저거 했잖아요. 문막에 옥수수 축제 했잖아요. 그럼 그거 분명히 그 블로그를 문막 자치센터에서도 홍보 글이 썼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구석구석도 가져가시죠. 보시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거 명언 제가 올려드렸죠. 명언. 예, 따뜻한 하루. 여기 같은 경우 이거 올려드렸던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따뜻한 하루에 감상 편지가 있는데 거의 매일 같이 편지가 올라와요. 전 세계 뉴스 같이 읽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뉴스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걸 그냥 블로그를 쓰셔도 되고, 이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영상 만들었잖아요. 재미나이 할 줄 아잖아. 이 내용을 갖다가 쇼폼 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쇼폼 스크립트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용, 이 줄거리를 가지고 쇼폼 하나 영상 만들 수 있는 30초짜리 영상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한 4편짜리, 한 4장면 정도, 4씬 정도나 5씬 정도의 쇼폼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 만든 걸 가지고 그냥 그 블로그 글을 쓰셔도 되고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한번 쇼폼을 한번 만들어 보긴 했어요. 그때 만들어져요. 진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4씬 정도의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글감 찾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렸고 링크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갤러리 속에 잠든 추억 끼우기. 이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여행 갔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 글에. 예, 올리는데 저도 이제 바빠서 요즘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찍은 사진들은 나는 알잖아. 어디서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 그죠? 그러면 나만의 블로그 기록으로, 나만의 감동 에세이로, 그 다음에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글로 만들어 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족하고 제 스스로 해외여행 간 건 없어요. 연수 때문에 해외를 유럽하고 미국을 나갔다 온 적은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갔다 온 적은 없는데, 진짜 제가 방송 때 이천 동문회에 해외여행을 이번에 가는데, 이번에 가려고 딱 날짜를 잡았어요. 같이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 주에 일이 또 들어온 거야. 예, 강의가. 그래서 여행하고는 좀 인연이 안 닿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여행 가신 것들을 그날 쓰셔야 돼. 만약 여행 가시면, 해외여행 많이 나가신다 그러면 그날 내가 여행 가서 사진 다 찍었으면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정리를 블로그에다 사진만 다 올려. 일단 그럼 사진 올리면, 그러면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다는 건 나오잖아요. 그건 장소만 대충 써놓는 거야.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둘 정리를 그날. 근데 이거를 내가 4박 5일 여행 갔다 와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블로그를 쓸 거야? 안 됩니다.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저도 경험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뭐냐면 사진 다 만들어 놓은 거 앨범 만들어야지
정리해야지 안 돼요. 그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시면 가시게 되면 그날 찍었던 사진들 바로 그날 저녁에 정리 딱 하시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이 찍은 사진에 대한 분석해줘, 분석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재탄생이 되고 그렇게 쓴 거를 블로그에서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책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밴드도 아시잖아요. 밴드에서 사진 올리게 되면 앨범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그렇게 가능해요. 나중에 책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 사진 수천 장 있어도 이게 기록이 안 남겨져 있으면 사진은 사진이야. 그냥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내가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하든 여행을 가서 맛집을 찍어봤든 이런 사진들을 그날 정리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매번 찍어봤지만 그거 글 쓰려고 하다 보면 또 시간 가버려서 좀 놓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서 불러올 수 있죠. 비서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하면 얘가 뜨죠. 예, 지금 얘가 헤이 구글 했더니 얘가 떴어요.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이렇게 AI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AI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AI한테 내가 영감했던 이야기들을 바로 다 그냥 쓰라고 메모해서 어디다 저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제미나이에 부르기 때문에 제미나이에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된 것들을 가지고 바로 초안을 쓸 수 있게끔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불러서 글씨를 쓰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기적이 되는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산책 중이라도 일상 속이어도 음성으로 바로 기록을 하는 지나가시다가 타이핑하기 힘들면 이 장면 되게 멋있는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AI로 뭐라 할까 글을 움직이는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로 이제 나만의 똑똑한 글 비서 쓰는 거는 경험을 해보셨잖아. 글 잘 써주는 거. 재미나게 글 잘 써주는 거 아시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찍은 사진 쫙 올려서 이걸 가지고 에세이 써줘. 어떤 주제의 에세이로 써줘. 하면 에세이도 써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재미나이를 가지고 잘 써서 해주고 아니면 내가 사진을 가지고 내가 먼저 썼는데 글을 내 느낌을 먼저 쓰는 거야. 글을 썼어요. 대충 그냥 써서 한 7, 8줄 정도 내가 느낌을 썼어. 쓰고 나서 이 쓴 거를 제미나이에다 넣어주고 다듬어줘. 네, 다듬어줘라고 하면 얘가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진에 어울리는 어떤 감성적인 문구를 또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확장되겠죠. 내 생각이. 그래서 AI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확장해주는 도우미로 활용을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든 챗GPT든 메타든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는 게 내가 먼저 글을 썼어.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 글 괜찮지? 글을 다듬어줘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AI한테 내가 쓴 글을 괜찮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쓴 글은 괜찮은 글이야 벌써. 그러면 AI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 네가 쓴 글 좋아. 너무 잘 썼으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예, AI는. 그래서 이거 잘 썼지가 아니라 이 글이 잘 썼지가 아니라 이 글을 네가 분석해서 좋은 점을 나한테 설명해주고 나쁜 점을 설명해주고 비교 분석해서 새롭게 써줘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롬프트 질문할 때 이거 괜찮으니까 네가 생각 좀 해줘. 그러면 그래 이거 네 생각이 좋아. 이렇게 얘는 아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서 질문하는 거는 버려라. 예, 단정 지으면서. AI는 내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 지으면서 질문하는 버릇은 버리고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분석 요청을 해주고 비교 분석해주고 제대로 된 글로 출처가 맞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애한테 질문을 던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 여행 사진 있으면 여행 사진을 AI 비서로 제미나이로 문장력을 가지고 감동적인 가족 에세이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구 이런 것들을 AI한테 같이 넣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문장을 써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글이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잘 나온 글이었다 하더라도 읽어보시고 다시 써줘라고 해보는 이런 리턴 질문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 4대 핵심 요소는 매력적인 글이 돼야 되고, 매력적인 제목 자체가 되게 예뻐야 돼요. 그래서 제목 추천을 AI한테 추천을 받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판이잖아요, 간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문구, 슬로건, 인용구 있잖아요. 글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첫 번째 인상, 그래서 인용구, 슬로건도 필요하고, 이게 제목이 보이고 첫 번째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로건도 써주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이야기. 진짜 경험적인 이야기면 경험담 이야기를 완전하게 진정성 있게 써주는 거고,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경험한 것냥 쓰게 되면 AI는 나중에 걸러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글이 검색되게 하게끔 위해서 해시태그, 샵을 넣어주는 거예요. 샵 쓸 때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샵을 쓸 때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이어서 붙이는 이런 글들을 써줘야 된다. 물론 해시태그가 30개까지 쓸 수 있는데 뭐 굳이 30개까지 다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4-5개 정도만 써도, 중요한 키워드라면 그 정도 한 5개 정도만 써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의 4대 핵심 요소는 매력적인 제목, 클릭을 부리는 간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시선을 끄는 슬로건, 글의 분위기를 잡는 첫인상,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내가 쓰는 어떤 진정성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내게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블로그로 최적화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내 글에 2분 30초 이상 머물러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필요한 게 이제 그런 시간 때문에 필요한 거고, 이 글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스크롤 하면서 읽어볼 만한 글이네 라는 것들을 진정성 있는 글을 쓰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사진, 동영상이 같이 들어가서 좀 천천히 볼 수 있게끔 한 2분 30초 정도. 근데 이거 어려워요. 2분 30초가 우리나라 그 성격상 쉽지는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글이 아닌 이상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동영상도 쇼폼도 뭐 진짜 뭐 2, 3초면 빠져나가는 판인데, 블로그 글은 더 심하죠. 그래서 블로그 글의 썸네일이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글도 썸네일이 클릭을 부르게 만드는 이미지, 썸네일. 그거는 클릭하면 본문에는 이미지는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클릭 부르는, 블로그는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본문에 그 내용이 이제 이미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AI로 글 쓰는 거는 이제 편하게 스마트폰과 AI로 나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AI도 배웠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것도 배웠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이런 거 했다 그랬죠. 일일 1포스팅. 한번 처음 시작하면서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 만도 있고요. 처음에는 시작도 어렵긴 하지만
근데 매일매일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시 한 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일일 일포스팅에서 한 30일 동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럼 매일은 아니어도 그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블로그를 어떤 아이템이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하루 써보게 되면 30일 뒤에는 아 내가 어떻게 쓰고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AI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시를 쓴다든지 해서 AI로 시를 써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으로 시를 쓴 거를 그대로 포스팅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습관적인 걸 한번,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을 길들여 보는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일포스팅하는 기록 좀 또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블로젝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한번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한번 나가서 체크해보고 마을 사람들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근데 인터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갈 거야. 그런 인터뷰를 해야 돼. 그러면 인터뷰 질문 내용을 누구를 만나러 가고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질문 예시를 나한테 한 5개 정도 추천을 해줘. 그렇게 되면 그 질문 예시가 나오면 그 질문 예시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이런 예시 답변까지도 받아서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러 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AI가 없었을 때는 내가 일일이 다 그런 것들도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터뷰도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언제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해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AI 블로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죠. 관찰하고 관찰, 1단계는 관찰, 일상의 발견, 사진이나 생각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단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착을 했으면 음성으로 블로그로 아니면 메모장에 이제 음성 메모를 하는 거죠. 블로그 불러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쓴 글을 AI로 초안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4대 요소를 맞춰서 블로그 글을 업로드 시키는 이런 걸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사진, 제일 먼저는 사진이죠. 사진 찍고 저기 가다 보니까 저기 멋있는 어떤 뭔가 보여. 그런 생각을 써놓는 거예요. 사진과 생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메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로 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업로드하는 이런 루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루틴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폰과 AI로 시작하는 나만의 블로그 세상에서 블로그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다. 거기 때문에 블로그가 우리 삶에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연구처럼 블로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담는 나만의 양푼 비빔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사진,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내 입맛에 맞게 버무려서 나만의 앱 로그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고, 또 AI 비서와 함께 쉬운 글쓰기를 해보는 거죠. 초안을 작성 도와줘. 그래서 똑똑한 글쓰기 비서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글쓰기가 막막할 때 초안을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써달라고 하지만 써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다 쓰지 않아도 대충 초안만 써줘 하면 초안을 써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이제 기록을 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폰 기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포스팅에서 30일간의 어떤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소통의 창구가 되고 나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AI 비서로 글쓰기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두려움이 없는 그런 글쓰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한번 글을 쓰고 앱을 설치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블로그 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에는 블로그 앱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설치 안 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블로그 앱을. 그래서 이 블로그 앱을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 블로그 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보드 이런 것들도 한번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법 부리는 어떤 클립보드 음성 입력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 우리가 스마트폰에 블로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게 되면 자, 내 스마트폰에 선생님들 블로그 앱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화면을 위로 올려서 검색창에서 블로그 한번 쳐보시면 돼요. 블로그 치면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B로 써져 있는 B하고 1 써져 있는 거 요게 있을 거예요. 요게 없으신 분들은 블로그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앱이. 그러면 앱을 설치하셔야 돼. 네이버 블로그 요게 검정 바탕에 녹색 B 요게 써져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고요.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검색해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요? 네, 네이버 블로그 요걸 치면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없으신 분 있죠? 네, 없으신 분 있죠? 요거를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한번 해서 B 나온 거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를 누르고 설치 누르니까 아니면 여기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 버튼이 나올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설치 누르시면 돼요. 예. 설치 누르시면 돼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있었네요. 네이버 블로그 앱도 설치해 보시고 예, 했으면 열기 한번 해볼게요. 열기 광고가 한번 뜰 거고 여기 홈 화면에서 이제 최근 쓴 블로그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최근 쓴 블로그 글들이 이렇게 전화번호만 기록하면 됩니까? 예, 등록하라는 건 다 등록을 해주세요. 거기서 하라는 거는. 자, 이렇게 뭐 안 되시는 게 있으세요? 네, 됐고요. 아이디어 비밀번호 적으면 아이디어 비번. 예. 자, 이제 네이버 앱을 로그인을 하셨으면 블로그 앱을 쓰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그인이 돼요. 근데 왜 블로그 앱을 별도로 설치가 하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3선을 누르게 되면 블로그로 갈 수가 있긴 있어요. 이게 블로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거하고 앱을 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쓰게 되면 블로그 앱을 쓰라고 뜹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글씨 쓸 때는 얘가 또 블로그 앱을 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선생님들이 블로그 앱으로 가셨으면 해서 블로그 앱을 열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앱을 열게 되면 하단에 이제 처음엔 홈 버튼이 있어요. 홈 버튼. 여기 홈 버튼에 최근 올라온 블로그 글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추천된 블로그 글들이 쭉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침판이 하나 있는데, 나침판을 누르게 되면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 기사 탐색. 블로그 글이 이제 추천해주는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거의 본인이 보던 그런 추천된 글이에요. 블로그 글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 기다려. 이거 나침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예요? 블로그 글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블로그 글을 쓰겠다는 건데, 요걸 터치하게 되면 클립을 쓸 거냐, 아니 클립을 만들 거냐, 블로그 글을 쓸 거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클립은 뭐예요?
쇼폼이에요. 쇼폼. 네이버 쇼폼. 네이버 쇼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클립이에요. 그래서 클립이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종은 알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웃들이 쓴 글이라든지 나한테 이웃을 신청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알림이 나한테 뜹니다. 서로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이웃이 되면 이제 상대방 글이 올라올 때 나한테도 글이 올라오게 되게끔 해서 여기 이제 블로그는 그 친구가 이웃이에요. 이웃은 나만 하게 되면 나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글이 되는 거고, 서로 이웃을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볼 수가 있고요. 나한테 오는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게 알람이다. 알람. 나한테 올 수 있는 소식들 알람.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은 이제 로그인된 본인의 아이디 로그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내 블로그로 넘어가는 거죠. 내 블로그 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블로그 글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선생님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꾸며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홈을 오른쪽 끝에 걸 누르면 내 블로그 글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삼선이 있을 거예요. 삼선 있죠? 삼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현재 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분석. 이렇게 일일 조회수, 방문수,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을 여기서 체크인,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이런 확인들을 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설정 화면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 이게 홈 편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홈 편집 옆에 삼선은 점이 있는 삼선은 뭐냐?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는 뭐냐? 목록. 내가 이 블로그에 주제글을 써놓은 목록들입니다. 목록. 근데 저는 목록이 되게 많은데 이 카테고리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대분류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여기 크게 있는 거 이게 대분류거든요. 이 대카테고리가 한 3개 정도로 가요. 보통 이게 가장 이상적인 카테고리를 3개 정도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 블로그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아이템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를 대분류로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진을 하다가 강의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블로그 글이 포토 카테고리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대분류 3개 정도 있는 게 가장 좋고, 대분류 밑에 이렇게 소분류 이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뭐 명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야기를 담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해놓고, 명언이면 명언도 어떤 좋은 글이 있을 거고 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안부글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제 저한테 글을 보내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안부글이라고 해서 이런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는 이웃이에요. 이웃수. 나의 이웃 목록. 내가 추가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한 사람은 3,912명이나 되는 거고, 나를 추가한 사람은 3,379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추가한 사람이 3,900, 거의 비슷하죠. 내가 추가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를 추가한 사람이 3,38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웃이 서로 이웃이 비등비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추가했다는 거는 내 글이 좋아서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서로 이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3,300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블로그에 가서 당신하고 나는 서로 이웃을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해서 서로 이웃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900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 대한 목록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나를 추가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와서 이웃을 추가합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웃을 추가해주면 초반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해줘도 상관없는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프로필 이미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이미지 없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가서 클릭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아유, 리얼적으로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진짜 교도소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없지만 글을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그럼 나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이웃을 신청을 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 사람하고 가까운 이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방광했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방광용장이라는 사람이 또 뭘지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은 엄청나게 많은데 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유령 블로그예요. 유령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이웃 추가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괜찮네 이 사람도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웃 추가를 눌러주시는 게 좋다. 예, 이런 식으로 풀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스타 다양한 글을 쓰시는 또 분이네요. 이 사람도 어떤 정보 글도 좀 있네요. 여러 가지 누룽지 탕이네 진짜. 누룽지 봉구랑 누룽지 탕인 줄 알았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이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 있는 거 요거는 통계. 그래서 내가 하루에 내 블로그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시간들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228명이 지금 왔다 갔어요. 갑자기 뭐 때문에 왔다 갔냐? 나도 깜짝 놀랐네. 예, 이렇게 200명이 지금 넘게 왔다 갔잖아요. 갑자기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0날 내가 무슨 글을 올렸는지 보면 그럼 20날 글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방문자가 갑자기 많은 거는 이게 요즘에 있는 어떤 트렌드 글이 올라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열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요 화살표 요거는 뭐냐면 공유 내 블로그를 딴 사람한테 공유하는 공유 링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현재 내 텍스트를 공유하는 공유 링크.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 거를 이제 홈 편집을 하면서 이제 홈 편집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홈 편집은 요거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링크들도 등록이 가능하고 인기글과 대표글로 나눠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를 소개하는 소개글 요런 것들도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글들을 쓴 게 여기 보이는데 진짜 쓴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떴지? 희한하네. 희한하네요. 예. 7월 20일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글을 쓴 게 없는데. 예. 자 이렇게 어쨌든 홈페이지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글을 쓰고 여기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여기 플러스 눌러서 블로그 글을 쓰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카테고리를 내가 어디다 쓸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해서 나는 AI용이야 아니면 플레이리스트야 뭐 만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선택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마음 긍정이면 좋은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생각이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야. 본문에다가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 요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거 요거는 폰트 그 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이건 이건 글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글감 책을 가져온다든지 음악을 가져온다든지 내부에서 추천해주는 글감들이에요.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책이 있으면 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지도 추천을 해줘요. 내가 이미지가 없으면 여기는 이미지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예. 유료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무료는 저작권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고 이런 뉴스를 난 갖다 내 블로그에 쓰고 싶다. 그럼 이걸 터치하면 바로 이 뉴스로 들어와 버려요. 이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링크로 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자, 글을 쓰시다가 글을 쓰는 시간도 있어요. 글을 쓰는 시간이 너무 짧아도 이거는 뭔가 AI를 썼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글 쓰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글을 내가 쓰는 창을 오랜 시간 동안 켜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쓰시다가 난 잠깐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장을 하시는 거야. 저장.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 글을 난 진지하게 쓰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장을 미리 해놓으면 아니면 이 화면을 좀 계속 켜놓는 거야. 글 쓰는 창을. 그러면 오랫동안 내가 열어보는 시간 이런 것들도 약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쓰는 것도 문제가 돼요. 블로그 글을 AI로 써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쭉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게 나는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저장 눌러서 놔두고 한 1시간 뒤에 다시 저장을 누르면 여기 저장 누른 숫자가 이게 12개의 포스팅이에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내가 저장했던 포스팅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 포스팅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뜨는 거야. 이 저장했던 이런 것들이 뜨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쓴 거를 가지고 등록하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나 다시 또 쓸래? 그럼 저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되고 빠져나가면 이 글은 없어요. 예. 다시 블로그 글 쓰기 하면 아무것도 없어. 저장 누르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다가 글 쓰는 시간 이렇게 알고리즘도 조금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쓰시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점점점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플레이스 장소를 내가 주소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플레이스 주소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돈내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링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용구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하는 거 템플릿 음성 입력 파일 첨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클릭 누르게 되면 내가 올린 클립들을 소개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는 유튜브는 내가 올린 글을 삭제해도 크게 내 영향이 없는데 블로그는 내가 올린 글을 삭제시키면 별로 영향이 크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삭제보다는 비공개로 돌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블로그 앱의 구성 정도만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블로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한 키보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갤럭시 키보드 말고 삼성 키보드 말고 네이버 키보드가 있어요. 네이버 키보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키보드를 설치하고 그거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쓰시다가 삼성 키보드가 좋으면 삼성 키보드로 갔다가 네이버 키보드가 좋으면 네이버 키보드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 시간에는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